안녕하세요. 다소시스템 코리아 대표이사 조영빈입니다.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죄송하네요. 제가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저께 오후 저녁 때 왔습니다. 어제 한불,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이 이제 프랑스 국빈 방문하셔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경제인 리더 서밋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프랑스를 굉장히 중요 있게 보겠다고 하셨습니다.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파리, 프랑스 파리라고 할까요? 프랑스라고 할까요? 가장 유명한 게 미국에 있는 AI 기업이나 요즘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기업들이 유럽의 R&D를 다 프랑스에다가 유치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프랑스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물리학, 수학 이런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탤런트한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율성이라고 할까요? 생각이 굉장히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 대통령님이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요. 또 두 번째는 제가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알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 중에 가장 프랑스에 기여를 한 기업과 대한민국이 생각했을 때 프랑스 기업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네이버가 선정이 되었고요. 프랑스 기업은 다소시스템이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가 선정된 이유 중에는 지금 지난 한 2년, 3년 동안 네이버가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프랑스에 AI 기반 연구소를 만들고 프랑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다소시스템이 과연 한국에 뭘 했을까라고 저는 거꾸로 반성을 했습니다. 저희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움을 드려서 이 상을 받게 됐는지 좀 죄송한 느낌이 들었고요. 어제 또 플로랭 전 장관이죠. 문화부 장관하고 같이 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가지고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. 오늘 주제가 AI 베이스입니다. AI 베이스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고민하는데 제가 생뚱맞게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. 글로벌 모임에 가도 한국 사람이 더 위대하다, 한국 사람이 더 뛰어나다 그런 면들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68이라는 게 과거에 아니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워킹 아워라고 볼 수 있는데 52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68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뀌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할까요? 사람들이 더 있으면은 68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뀔까요?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지 52시간으로 줄어들까요?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한국이 참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왜 그러냐면 멕시코가 1등이고 대한민국 2등이에요. 워킹 아워로. 우리가 뭘 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한다. 늦게까지 나와서 일을 한다.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를 발전했다.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얘기일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게 68시간이 52시간으로 오면서 과연 한국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도 보고요. 결국은 그게 생산성입니다. 생산성을 보면 28위예요.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담배 피는 시간이 많나? 아니면은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나?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성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?
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특히 OECD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. 상대적으로. 그럼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이상하게 중소기업에 있는 혁신이 더 어렵습니다. 결국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이제 이 68시간이 52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고민한 거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IoT, 빅데이터, AI 뭐 무수히 많은 그 기술적인 용어들을 듣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IoT 얘기하고 과연 우리 생활이 뭐가 바뀌었을까요? 지금 한 4, 5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인더스트리 4.0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. 기업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졌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좋은 단어들만 있어요. 그 좋은 단어들이 우리 기업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혁신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를 보면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. AI, 요즘 우리 AI가 화두여서 제 AI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다소 불 꺼. 다소 불 켜. 이게 컴퓨터가 한 게 아니고요. 뒤에서 손으로 한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까요? 맨날 뭐 음악 틀어줘, 불 켜. 물론 편리해졌죠? 근데 이 편리가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? 나한테, 내 경쟁력에. 그래서 우리가 AI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. AI를 너무 개인의 생활에, 편의에 모든 걸 중심을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, AI가 과연 기업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. 그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거 데모를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. 지금 부품이라는 거는 기능입니다. 내가 이 부품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어떤 형태로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. 그럼 결론은 뭡니까? 그 부품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볍게 만들어져서 그 기능을 하면은 되는 건데, 과거에 있던 부품을 계속 그대로 씁니다. 같은 형태로. 최적화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최적화할 생각을 안 합니다. 왜? 이 부품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. 그리고 20년 전에 서플라이어들이 이걸 만들기 때문에 계속 씁니다. 항공회사에서 가장 큰 거, 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 무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공회사에서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. 부서도 있고 롤이 있습니다. 에어버스에 가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에어버스의 엔지니어의 롤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예요. 왜? 우리는 지금 아직도 3D 프린터를 시제품에다만 많이 쓰는데, 시제품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 회사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지,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과연 그걸 우리가 어디다 사용할까요?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?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유체가 한번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서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같은 압력, 같은 속도로 분배를 돼야 됩니다. 과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를 할까요? 어떻게 설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몇 번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질까요? 100번, 1000번, 10,000번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그걸 과연 우리가 매뉴얼로 한 엔지니어가 가능할까요?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우리 생활에,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? 이게 요즘은 이제 협동 로봇
해가지고 이제 콜 로봇 해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루틴한 작업들에 로봇을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이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콜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라는 거는 결국 어디에 사용돼야 됩니까? 저희가 루틴하게 많이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저희가 수만 번을 뭔가를 시도해 봐야 될 일들을 AI가 대신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. 다소 시스템은 여러분 기업의 협동 로봇이 될 수 있고 다소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혁신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런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저희 어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.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? 나를와 저 기술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인더스트리 르네상스 비디오를 끝으로 내려가겠는데요. 인더스트리 르네상스 비디오를 보시면 진짜 그 처음에 글자가 나오면서 성경책을 처음에 만들었겠죠. 사람들이 지식이나 지혜가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게 보편화됩니다. 그러면서 사람들의 다 똑똑해지게 되는 거죠. 저는 인더스트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됐든 IoT가 됐든 3D 프린터가 됐든 모든 기술들이 보편화되면서 인더스트리가 평준화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평준화되고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 기업이 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젠다 많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